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연예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바로 제시 사건. 제시가 압구정동의 한 거리에서 일행들과 함께 있다가 한 팬이 다가와서 사인 요청을 하죠. 그런데 제시가 사인을 거절하고 이 팬이 가려던 순간 등장한 어떤 남자에 의해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자, 그때 나왔던 바로 그 영상의 일부입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제시예요. 일행이 자, 제시, 그리고 이 남성, 이 남성, 이 여성, 네 명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남자가 다가가고 있죠? 바로 이 사람이 바로 팬입니다. 자, 팬이요? 다가가서 사인 요청해서 제시가 거절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어디서 갑자기 등장합니다. 여기는 어떤 상황이냐? 이 남자가 접근할 때 제시가 말립니다. 그런데 이 뒤에서 등장한 어떤 남성이 다가가더니 주먹을 휘두릅니다. 그냥 사인을 요청하고 돌아간 것 뿐인데 이런 아무도 모른 채 맞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 이유죠. 제시는요, 그냥 이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 유유히 거리를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팬이 내 눈앞에서 누군가에게 맞았다 라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 같습니까? 당연히 그 팬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자, 어디가 다쳤을 것 같으면 병원을 가준다든지 아니면 119를 부른다든지, 그리고 이 폭행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벌하게끔 해야 되겠죠? 자, 경미하다면 사과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폭행이 크다고 생각한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당연히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씨는 사라졌다. 그리고 어디서 발견됐습니까? 일행들과 함께 술집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때 제시가 한 말,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디인지 몰라요. 이렇게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자, 그의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팬 폭행 가해자 모른다던 제시, 사진 공개에 거짓말 논란. 제시가 어떤 남성과 함께 너무 다정하게 있죠. 자, 여기는 어부바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아까 그 아이를, 그 미성년자를 때린 남성이냐? 아닙니다. 첫 번째 다가갔던 남성이에요. 이 남성이 아니라 때린 사람은 다른 사람이죠. 그 가해자입니다. 자, 이 남성은 아니었고, 이 남성은 누구냐? 바로 코알라라는 프로듀서입니다. 자, 코알라를 좀 알아볼까요? 래퍼 겸 프로듀서, 그리고 박재범과 제시의 곡을 프로듀싱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의 히트곡 눈누난나, 그리고 콜드 블러드의 제작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 있죠? 자, 1988년생 8월 12일 우리나라 나이로 36살입니다. 코알라 프로듀서. 제시하고는 아주 막역한 사이. 자, 오른팔에는 이렇게 문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K와 그리고 OS가 새겨져 있대요. 오른팔, 왼팔에 새겨져 있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 한인갱단을 의미하는 그러한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요, 제시와 이렇게 갱단과 연관이 있다라는 말들이 일파만파 커져가고 있고, 제시가 이 피해자들을 알리고 싶어도 이 갱단 때문에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제시는 무책임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제시는요, 경찰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시는요, 나는 가해자 모른다. 누군지 모른다. 그날 처음 봤다. 빨리 잡혔으면 좋겠고,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시가 말하는 그 가해자는 코알라 PD가 아니라 옆에서 다가와서 피해자를 때렸던 바로 이 남성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코알라 PD는 여기 있죠. 이 남성을 의미를 하는 거죠. 잡혔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지금요, 사건이 일파만파 커져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남성이 말이죠. 이 무시무시한 중국의 깽단 사마페 소속의 일원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시는 뭐냐? 이렇게 LA에 있는 깽단의 PD도 알고 이렇게 사마페도 알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제시는요, 현재는 수천 번, 수만 번 후회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피해자분과 사진을 찍었더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자분을 보호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서로 갔더라면, 제대로 된 사과를 했더라면, 피해자분이 이렇게까지 고통받지 않았을 것이다. 내 책임이다. 그러면서 저의 잘못된 행동과 태도, 무대응으로 피해자분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께 상처를 줬다.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게 했다.
자, 이렇게 반성문을 썼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후회한다. 그런데 말이죠. 이 미성년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이 남성이요. 지금 현재 엄청난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칭이라는 중국 갱단 소속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와칭이라는 중국대 갱단은 1964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결성이 되어 있고요. 각종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단체고요. 또 사마페와 연관이 있어서 정치와 결탁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와칭은요, 결국 사마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마페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자, 사마페는요, 홍콩과 타이완을 거점으로 한 중국 범죄 조직 중 하나다. 자, 여기 보시면 그들의 활동은 땡땡 땡땡 땡땡. 여러분,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악랄한 짓은 다 하고 있는 그러한 범죄 집단입니다. 이 사마페 그러면은 장구경의 죽음과도 연관이 있다. 장구경과 사마페가 깊은 갈등이 있었는데 이 사마페가 장구경을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이 그때 유명했던 사마페입니다. 이렇게 이 지금 이 사건에 연관이 있는 이 남성이 바로 사마페 조직이라는 겁니다. 남성에 관계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이 남성의 SNS 인스타그램과 또 이 가수 제시의 오빠의 인스타그램이 서로 팔로우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면서 과연 제시는 진짜로 이 폭행한 이 남성을 모르느냐? 그럴 리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제시에 대한 인성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시 컨트롤하기 어려운 가수다. 그러면서 제시에 대한 인성 논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시에 대한 평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컨트롤이 어려운 가수다. 정평이 나 있고 소속사를 자주 옮기는 가수다. 무려 2019년부터 5년 동안 소속사를 3곳이나 옮겼다. 자, 그리고 지난해 뮤직뱅크 스케줄 펑크 냈다. 그리고 제시가 사전 녹화도 못했고 일방적으로 스케줄 취소. 그리고 사석에서는 욕도 잘한다. 자, 그래서 이 제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상당히 예의 바르고 잘한다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다. 너무나 거칠다. 사석에서 거칠다. 자, 이런 반응이 나눠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시가 이 패거리들과 몰려다녔다고 합니다. 이 업계는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구를 잘 둬야죠. 친구를 잘 둬야 됩니다. 자신에게 알게 모르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친구인데 정말 제시가 주변인들을 잘못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스타가 되면은 아무래도 좀 처신이나 행동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상황 판단이 상당히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만 불거진 게 아니라 과거 이태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다. 제시가 그때도 단체 폭행에 가담되어 있다. 이런 비난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시가 과거와 더불어서 이번 사건과 맞물리면서 인성 논란, 그리고 처신 논란, 그리고 주변인들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겁니다. 과연 제시는요, 정말 제시는요, 사마페 일원인 그 남성과 정말 일면식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이였을까요? 자, 의문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대로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